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큐슈 규마모토현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최대 진도 7,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딱 10년 만입니다. 그런데 도호쿠대 지진학 교수가 던진 한마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지진, 사실은 10년 전 지진의 여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다음엔 규모 7.5급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하나 더. 지진 직후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고 지금 SNS에서는 전국 이온몰 옥상에 다 가스통이 있다. 다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진짜 원인이 뭔지 팩트 체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묘입니다. 7월 28일 오후 4시 27분경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구마모토현을 강타했습니다. 교통은 그야말로 마비됐습니다. 큐슈 지역 고속도로 5곳이 통행 금지됐고 국도도 곳곳이 끊겼습니다. JR 큐슈 신칸센과 젤에서는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구마모토 공항은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14편의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생활 인프라 피해도 컸습니다. 지진 다음 날 오전 기준으로 4만 8천 가구 이상이 정전됐고 8만 3천 가구가 단수를 겪었습니다. 야시로시 일대 9천 가구는 도시가스 공급까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사고 직후엔 사망자 1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후 계속 늘어나서 8월 1일 현재 구마모토현 발표로는 관련 조사 중인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일본 제지 야시로 공장에서는 굴뚝이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매몰됐고 이 사고로만 5명이 숨졌습니다. 도호쿠대 엔다 신지 교수는 이번 지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원은 히나구 단층대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움직였던 후타가와 단층 바로 옆입니다. 당시 후타가와 단층이 움직이면서 히나구 단층에 변형이 생겼고 그 이후로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즉, 이번 지진은 10년 전 지진이 남긴 깨지다만 부분이 결국 터진 것으로 넓게 보면 10년 전 지진의 연장선, 즉 여진이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부분이 있는데요. 히나구 단층대 전체 길이는 약 80km인데 이번에 움직인 구간은 겨우 20km 정도입니다. 아직 안 움직인 구간, 특히 쿠마모토 남부 야시로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엔다 교수는 2016년 사례를 근거로 듭니다. 당시엔 진도 7이 온 뒤 28시간 만에 또 진도 7이 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앞으로 규모 7.5급의 추가 지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마모토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활단층은 일본 전역에 있고 어디든 깨지다만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5년 규모 7.0 지진이 발생한 후쿠오카의 게이초 단층, 그리고 31년 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진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30년이 사람한테 길어 보여도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게 엔다 교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온물 폭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진 발생 약 80분 뒤인 오후 5시 50분경 이온몰 구마모토 2층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8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일부는 사망 판정을 받았고 실종자 수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80분이나 지나서 폭발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방 관계자 출신 전문가가 이 80분의 시차가 가스가 서서히 새어나와 실내에 조금씩 쌓였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지진과 동시에 터졌다면 가스가 찰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온몰 측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니라 LP가스를 쓰고 있었고 자가발전 설비, 코제네레이션은 아예 없었다고요.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 결과 LP가스 탱크 자체는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SNS에 도는 얘기가 있죠.
이온몰은 전국 어디든 똑같은 구조로 짓는데 이온몰이 돈 아끼려고 가스탱크를 옥상에 올려놔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니온텔레비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경제산업성이 지목한 LP가스 탱크는 건물 외부에 설치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비 설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한데 탱크에서 지하매설 배관을 통해 건물로 가스가 들어가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LP 가스 탱크는 애초에 멀쩡했고 문제는 탱크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건물 내부로 이어지는 배관 어딘가가 지진 충격으로 어긋나거나 손상되면서 가스가 샜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조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옥상 가스통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추적해보면 다른 이온몰인 하쿠산점 이온몰의 홍보자료에 나온 옥상 GHP 실외기. 이건 가스로 돌아가는 냉난방 실외기입니다. 이것을 대용량 LP 가스 저장 탱크랑 혼동하면서 퍼진 걸로 보입니다. 같은 가스 설비라도 완전히 다른 물건인데 SNS에서 그대로 섞여버린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형 상업시설이 정전 대비용으로 LP가스 비상 설비를 갖추는 게 업계 표준이라는 것 자체는 맞고 이번 사고로 이런 가스 배관이 강진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일본 경상성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전국 상업시설의 가스 배관 긴급 차단 밸브 점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옥상에 가스통을 올려놔서라는 원인 설명 자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단순한 새로운 재난이 아니라 10년 전 대지진이 남긴 균열이 다시 터진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 전문가는 아직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단층의 깨지담한 부분은 구마모토뿐 아니라 일본 전역,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일본살이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거나 일본에 자녀를 유학시킨 부모님이 계시거나 하면 일본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거주지 근처에 제일 가까운 대피소를 알아보는 거겠죠. 근데 이게 좀 거꾸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일본 내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를 야기시킨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피소에 외국인들을 들이냐 마느냐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아시고 대피소를 한 두 개 정도는 더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만일 반려동물들을 기르시고 함께 대피하실 경우가 생기시면 이 대피소도 그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안 그런 장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이번 지진처럼 큰 흔들림의 지진이 오면 거주하시는 곳에 문을 현관문부터 반드시 열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에 강한 진동이 오면 벽면과 함께 도어 프레임이 대각선이나 휘어진 모양으로 순식간에 변형이 돼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문이 틀어지게 되면 문과 문틀 사이에 강한 압축력이 가해지면서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문 자체가 꽉 끼어서 절대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지진 이후 화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부에서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탈출할 때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문을 반드시 열어놓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은 절대 안 돼요. 그 이유는 지진이 발생하면 감전, 전선 단선, 관할 전력 회사의 자동 차단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정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 중간에 그대로 멈춰버려 갇히게 되는 거겠죠. 특히 대형 지진의 경우
지역 전체의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멈추고 구조 요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갇히더라도 구조대나 관리원이 오기까지 수시간에서 며칠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베 구조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 구조 요원들이 전국의 숫자도 한정적이고 그렇게 막 소방대에나 자위대 뭐 이런 데에 다 있다고 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그 구조 요원들이 현장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이게 자위대나 소방대원들이 막 구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조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갇히게 되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구조가 되기까지는. 근데 만약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층에서 바로 내려야 해요. 근데요, 요즘 일본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지진의 초기 파동, 피파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내려서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아유 참 이게 지진 피해를 보면 굉장히 크게 지금 피해가 입었던데 일본에 계신 분들 모쪼록 지진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